오랜 침묵 끝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아마 안도감, 희망, 혼란, 어쩌면 흥분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혼란스러운 즉각적인 만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바로 고요함과 절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내공과도 같은 것이죠. 오랜 수련을 통해 쌓이는 내면의 힘말입니다. 빨리 답장하고 싶은 충동은 종종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이 끊어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지금 당장 그녀의 관심을 붙잡지 않으면 그녀가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존중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단단히 서 있는지, 아니면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워 손을 뻗는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감정적인 자제력은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명료함은 희귀하며 그 자체로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제력이란 그녀를 얼어붙게 하거나 무기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왜 지금일까? 그녀는 왜 연락했을까? 그리고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빨리 반응하고 싶어 하는 걸까? 사람들은 특히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에서는 단지 말로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적 현실을 시험합니다. 그녀가 연락했을 때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초 만에 넘치는 에너지와 인정을 갈구하는 듯한 답장을 보낸다면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이 관계에 감정적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그녀의 의도였다면 그녀는 재회를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락한 것입니다. 당신의 동기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그 안도감을 은쟁반에 담아 그녀에게 건네주지 마십시오. 결핍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이끌고 당신이 따르는 관계의 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만든 침묵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고 그녀의 부재가 당신의 기준, 경계,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몇 분 혹은 1시간이라도 멈춘다면 당신은 더 깊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 그녀의 문자 하나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을 지키는 힘이야말로 관계를 성숙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무게감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남성들이 속도를 힘과 혼동합니다. 빠른 답장과 즉각적인 반응이 자신감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신중하며 일시적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는 남자, 바로 그런 남자가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가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온전한 존재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로봇처럼 감정 없이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잠시 멈출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답장하기로 선택한다면 감정적 충동이 아닌 명료함과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녀가 침묵 끝에 연락했을 때 그녀는 어떤 버전의 당신이 대답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버전인가요? 아니면 그녀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성장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온 버전인가요? 진실은 사람들은 자신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자제력은 친밀감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실되게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한 사람과 중심이 잡힌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도착하는 그 순간 당신의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기 전에 잠시 멈춤을 두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반응하지 않는지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가 침묵 끝에 연락했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숙한 남성성은 단어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을 듣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특히 거리감이나 감정적 마찰이 있은 후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단순한 안녕이든 밈이든 질문이든 혹은 무작위로 보이는 무언가이든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의도, 즉 속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깊은 동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단어에만 반응한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학관계로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은 감정적인 행간을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의 삶에 완전히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깨지는 이유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지루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감정적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단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 특히 관계와 감정에 관한 한 결코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의도와 감정적 충동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연락하기로 한 결정은 잘 생각한 재회의 욕구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변동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관찰할 만큼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메시지에 진정한 취약성이 있습니까? 그녀는 침묵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나요? 감정적 책임감이나 자기 인식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모호하고 가벼우며 성의가 없나요? 당신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어떤 진정한 변화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여성은 감성 지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미묘한 권력 역학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떠보기 위해 물을 시험하는 것이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어조, 에너지, 감정적 자세를 평가하지 않고 성급하게 달려든다면
당신은 주고 그녀는 평가하는 역학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힘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의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심 그녀의 메시지가 당신의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조 신호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실제 의미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결핍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실과 투영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냥 반응하지 말고 성찰하십시오. 패턴을 보십시오. 그녀가 이전에도 사라졌다가 상황이 조용해지면 다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녀가 이전의 침묵이나 무례함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의 삶으로 슬그머니 돌아오고 있습니까? 패턴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물론 때로는 그녀의 메시지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성찰할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고 감정적 불확실성을 극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희망만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주도록 함으로써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말입니다. 그녀가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반응한 후에 그녀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녀는 다가옵니까?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관심을 표현하는 순간 후퇴합니까? 의도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행동으로 항상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반응이 중립적이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단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일찍 보상받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녀가 단지 감정적으로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단지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안도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공간을 주십시오. 만약 그녀가 진심이라면 그녀는 당신의 인내심이나 감정적 힘의 겁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끌어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관심이 가치가 있으며 누군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의 감정적 건강과 진실성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모호함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의도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남성은 더 나은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삽니다. 그는 감정의 순환고리에 갇히지 않고 소음을 의미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손을 내밀 때 그는 단지 자존심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녀가 침묵 끝에 연락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쫓거나 반응하거나 연결을 위해 허둥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나 통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이끄는 당신의 능력, 즉 감성 리더십이 시험받는 지점입니다.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감정적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신의 기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이끄는 남성은 대화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안내합니다. 그는 듣고 관찰하지만 방금 다시 나타난 사람에게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나타나기로 선택했을 때 프레임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 부재는 불확실성을 만들었고 그 불확실성은 공격적이거나 원망스럽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인 교류의 조건을 재설정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그녀의 조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즉시 감정적인 취약성에 뛰어들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 상호작용이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방향 제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재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메시지를 인지하고 넘어갑니까? 그녀가 돌아온 지금 당신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당신의 어조를 이끌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묵 끝에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감정적인 과잉 보상에 빠집니다.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것을 되찾기 위해 유난히 따뜻하고 유난히 시간을 내주고 유난히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 돌아와줘서 고마울 뿐이야. 이것은 신뢰를 쌓지 못하고 불균형을 만듭니다. 신뢰, 특히 침묵 후의 신뢰는 양쪽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직할 의지가 있을 때만 재건됩니다. 당신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라면 그 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답을 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나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호적이고 존중하며 명확한 관계에만 관심이 있다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서도 그 프레임을 유지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으로 이 상호작용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명확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명확성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압박 대신 차분한 호기심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고 싶었어? 와 같은 단순하고 개방적인 질문은 강력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정직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나 반응은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가 회피하거나 농담하거나 대답을 피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녀가 다가와 마음을 연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때만 이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호작용을 이끌지 않으면 그녀가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에너지가 불확실하고 감정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자존감 확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당신의 가치와 자존감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 프레임은 한 번의 궁핍한 메시지, 한 번의 지나치게 열성적인 답장, 한 번의 감정적 폭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유지는 전술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훈련이며 그녀가 다시 문자하기 훨씬 전부터 내면 작업을 해왔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연락했을 때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추고 평가하고
반응이 아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당신은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진정으로 진실된 무언가를 위해 준비가 되었다면 그녀는 감정적 의존이 아닌 내면의 힘에서 이끄는 남자를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또 다른 혼란의 순환에서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가 침묵을 깨고 연락했을 때 당신이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것, 좌절감, 답없는 질문들, 떨어져 있던 시간의 감정적 무게를 쏟아내고 싶은 유혹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결이나 명확성을 가져다 주거나 심지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감정의 쏟아냄은 그런 결과를 거의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멀어지게 하거나 기껏해야 당신에 대한 감정적 우위를 점하게 할 뿐입니다. 쌓아둔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것은 정직하고 용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정들이 명료함과 자제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누수입니다. 그것은 자제력과 경계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경계가 없는 남성은 중심이 잡힌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반응적이며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잘못된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짐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마음의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 즉 당신의 내적 안정감이 그녀의 인정, 반응, 존재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거나 차갑고 냉담한 게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시하기 전에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방으로 폭풍을 가져오기 전에 당신 안에서 폭풍이 지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 끝에 연락하는 여성은 당신의 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여전히 그녀의 관심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첫 메시지가 고통, 갈망 또는 감정적 불안정으로 무겁다면 그녀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기다리며 감정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여전히 그녀의 부재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이지도 강하지도 않으며 신뢰나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침착함, 존재감,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든 없든 괜찮다. 나는 내면 작업을 했고 성찰했으며 당신을 벌하거나 내 상처를 쏟아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려있고 깨어있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미묘한 자신감입니다. 진실은 그녀가 연락했을 때 감정의 쏟아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녀는 더 안전하거나 가깝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감은 종종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변덕이 아닌 안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침착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존재감, 신중한 생각, 그리고 중심 잡힌 어조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관계가 진정으로 재건된다면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감정적인 쏟아냄이 아닌 명료함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순간을 읽고 공간을 느끼십시오. 과부하를 걸지 마십시오.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다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그녀가 감정적 깊이를 위한 공간을 열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펼쳐지게 하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취약성을 다시 얻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취약성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즉각적인 해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녀가 주거나 주지 않는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오랜 침묵 끝에 연락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벌하거나 부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없었던 시간 동안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쌓아 올린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에게 애착의 소음이나 감정적 의존에 끌림 밖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거리감 동안 명료함, 안정성,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를 진정으로 중심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관심을 굶주려온 선물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등장을 즉각적인 축하가 필요한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보, 데이터로 보고 감정적인 부풀림이 아닌 차분한 호기심으로 응답합니다. 만약 그녀가 불분명한 동기나 미지근한 에너지 혹은 침묵에 대한 책임감 없이 연락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게 만든 이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그녀를 다시 들여보낼 가치가 있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성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팠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준, 목표, 자존감과 다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잠을 더 잘 잤을 수도 있고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았을 수도 있으며 생각의 명료함,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평화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연결에 너무 목말라 침묵을 피하기 위해 혼돈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으로 이장한 감정적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이 평온에서 오는지, 갈망에서 오는지, 당신이 그녀의 부재 속에서 번성했는지, 아니면 그저 생존했는지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자격이나 호기심 없이 다시 환영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은 언제든지 내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할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을 쌓지 못하고 감정적 취약성을 만듭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던 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재가 어떤 느낌인지 보았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 응답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이 그녀 없이 재건한 세상에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좋습니다. 천천히 펼쳐지게 하십시오. 그녀가 일관성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녀가 감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그녀가 접근 권한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얻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평화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연설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그녀가 그 뿌리 내림을 감지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그녀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관심을 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당신의 에너지의 방해를 느낄 것이며 반응하는 대신 단순히 당신의 중심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나 절망, 오래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얻은 것을 차분하고 의식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녀가 침묵 끝에 연락했을 때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은 당신이 과거의 자신으로 응답하는지 아니면 진화한 자신으로 응답하는지입니다. 한때 혼란을 용납하고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당신의 버전은 더 이상 이 상호작용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과거에 쫓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논리와 안심으로 감정적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가? 라고 깊은 곳에서 묻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내면 작업을 했다면 그 내면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 자존감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단지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궁핍함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실 속에서 굳건히 설 것입니까? 당신은 재회의 기회를 위해 당신의 진보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식과 성숙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장한 자신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게임을 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숨길 것도 없지만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였고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요함이 불편해서 침묵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과는 매우 다른 에너지입니다. 성장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한 성장을 그녀가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했네 또는 달라 보이네라고 그녀가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구현합니다. 분노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듣는 방식, 반응적인 감정 대신 차분한 명료함으로 말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어떤 선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연락한 것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녀가 자신을 새로운 버전으로 끌어올리도록 초대하거나 그녀가 여전히 오래된 패턴에 갇혀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진화는 모든 것이 측정되는 필터가 됩니다. 이제 과거는 양쪽 모두 성숙함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한 자아는 과거를 고치거나 희망에 매달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현실적인 것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면 떠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시끄럽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명령하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침묵을 깨고 당신의 삶에